네, 드디어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강의가 출시가 좀 됐습니다. 역시 뭐 많은 분들이 바라셨던 그런 여러 유명 강사분들이 나오시고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해드리고요. 일단 시장이 열렸으니까 우리 염 이사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9시가 됐고요. 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 2,520포인트, 뭐 조금 빠졌고요. 한 2.49포인트, 그래서 0.1% 약보합에 일단 출발을 했고, 코스닥도 약보합입니다. 마이너스 1포인트, 그래서 0.13%. 어제 이제 막판에 나스닥이 좀 밀리는 걸 좀 오늘 오전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워낙 또 크게 오르다 보니까 오늘 관련된 좀 기술주들한테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0.6%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나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좀 좋지 않게 일단 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급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제한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출발이 좋은 기업은 현대해상입니다. 어제 깜짝 실적이 나와서 오늘 한 4% 정도 주가 급등세 좀 보이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 오르는데 다음 주에 그 빌 게이츠 회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SK 바이오사이언스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 3% 정도 주가 좀 오르는 것 같고, HMM도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실적 발표했던 그 게임주죠 크래프톤이 일단 오늘 3% 정도 뭐 일부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신작 게임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올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DB손해보험도 2.7%, 현대건설이 한 2%, GS건설도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한 3%. 그래서 이 빈살망 관련주라고 하잖아요, 건설주는. 네,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아니 많이들 초청을 하세요 그냥. 여기도 별로 일론 머스크도 한번 오라 그러지. 머스크 관련주. 네. 그래서 오늘 좀 공교롭게도 그 관련된 기업들이 좀 굉장히 다 센 편이고, 대우조선해양도 모처럼 한 3% 정도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장 분위기는 이제 실적이나 뭔가 재료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고,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좀 넷마블이 좀 안 좋은데요. 넷마블이 아니 어제부터 하나씩 적용하시는데 이게 또 적자 왜 하필 왜? 이게 또 실적이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대. 네, 너무 안 좋고 그 넷마블이? 증권사 평가도 되게 안 좋아요. 5% 빠졌네. 네, 적자도 커지고 신작도 지연되고. 야.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자에도 앞으로 좋아지면 또 의견이 바뀌는데, 이게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좋은 평가가 없어요. 애널리스트 분들도 다 좀 거의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예, 오늘 마이너스 5%. 침묵의 암살자가 뭐 이렇게 넷마블이 가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바꾸신 것 같아요. 얼마일 것 같더라. 항상 웃으면서. 넷마블이 예. 이게 그것도 한 4, 5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7만 원이 깨져버려가지고요, 지금. 아무튼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요. NC소프트도 방금 실적 발표했는데 기대 한 10% 정도 미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 정도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고,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한 현대백화점도 기대치는 부합했는데 오늘 일단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몇 개 좀 제외하면 대부분 좀 강세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좀 뭐 삼성전자나 LG엔솔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은 약간 좀 제한돼 있다. 그래서 코스피는 그래도 지금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5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 상승 종목이 좀 많아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상승이 한 497개, 하락이 한 23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오늘 일단 그 박셀바이오가 최근에 좀 강한데 오늘도 한 5% 정도 오르고 있고요. 메지온이 한 2%, 자이언트 스텝이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 오늘 그 Y젠터가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각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또 많이들 올렸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가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이젠터가 오늘 한 2.3% 정도 오르고 있고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셀리버리가 한 6% 정도 오늘 주가 좀 빠지고 있고 컴투스가 이제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2.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스테인 플란트, 뭐 에코프로, TCK, 카카오 게임즈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업종보다는 그냥 기업별로 그냥 뭐 재료 있냐 없냐 요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강보합이고요. 0.08% 정도 올랐고 상승 종목은 793개, 하락은 477개로 일단 전체적인 시장은 좀 종목 장세가 오늘도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은 일단 어제도 좀 주식을 샀지만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한 354억 정도, 기관도 349억 정도 매수하고 있어서 어제 오늘 일단 그 양 주체가 쌍끌이로 순매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는 오늘 운수 장비 이쪽은 아마 오늘 봤을 땐 조선주 같아요. 조선주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 금융업종, 건설주, 보험주 이런 쪽으로 사는데 다만 좀 전기전자하고 바이오 쪽은 외국인이 일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삼성전자 예, 마이너스군요. 반도체가 좀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오늘 올랐는데도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로는 오늘 건설 대표주가 일제히 다 강세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주 실적 좋아서 오늘 다 일제히 급등세 보이고 있고 조선주들도 오늘 대우조선, 뭐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좀 강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료주들도 좀 모처럼 오늘은 좀 반등하고 있고 또 조선기자재도 역시 조선주가 가다 보니까 동반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들이 굉장히 좀 여전히 센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주도 지금 원전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네네. 역시 여기도 뭐 사우디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원전도. 그래서 오늘 다 강세 보이고 있고 보안주라든가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늘 좀 장비 회사들 주가가 좀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금리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은행주들도 모처럼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정유주도 오늘 S-오일이 한 2% 정도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안 좋은 거는 아무래도 좀 넷마블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 게임주가 오늘도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넷마블, 펄어비스 오늘 또 빠집니다. 오늘 한 3% 정도. 근데 펄어비스 그를 내용을 알아보니까 실적도 실적인데 그 신작 게임 출시 일정이 불투명하대요. 그 내년으로 좀 연기된 것 같더라고요. 원래 올해 말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오늘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 평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펄어비스도. 아니 펄어비스 왜 자꾸 보고서 쓴대요? 아니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아니 이제 왜 업데이트를 해야 돼. 넷마블 펄어비스 증권사 뭐 그 보고서 왜 자꾸 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게 일인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쓰고 이거 봐, 좋으면 태도가 바뀌었다니까. 네, 좋으면 좋다고 여기사가 태도가 바뀌었어. 다시 생각해봐, 뭘 좀 잘못한 거야 지금. 아니 이러지 않았거든 원래. 원래 살짝 더 하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뭔데? 지난주부터 완전 바뀌었다니까. 아니 바뀐 게 아니라 지금 정 대표가 요즘에- 잘 생각해봐. 제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뭐 제가 팩트는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거 봐, 이게 왜 안 다른 좋은 태도야. 원래 이 정도 하면 다른 걸 넘어갔거든. 언제부터 팩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빠지는지 이제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적게 빠지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빠지는 이유는 좀 말씀은 그래서 좀 드린 거고요. 펄어비스, 넷마블. 네. 계속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게임주가 좀 약하다 보니까 오늘 인터넷 관련주 뭐 카카오도 좀 빠지고 있고 웹툰 관련주들도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NFT라든가 메타버스.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그 작년 이제 그 연말에 좀 강했던 그런 섹터들이 오늘은 좀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현대백화점이 좀 밀리다 보니까 오늘 좀 백화점주들도 실적은 좋은데 여기가 이제 전형적인 그 피크아웃에 좀 갇혀 있더라고요.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보톡스라든가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도 일단 오늘은 덴티움이 좀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는데 오늘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도 약간 약세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밀리는 반면에 뭐 나머지 섹터는 그래도 대부분 다 주가가 좀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은 대략 이 정도로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그러네. 삼성전자 이 안 가는 거를 제외하면 장은 나쁘지 않네요. 네, 그렇죠? 전체 코스닥이 지수가 빠지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게임주가 좀 안 게임주? 좋아서 게임주가 좀 넷마블. 게임주하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7.3% 안 빠졌습니다. 좋습니다. 예. 넷마블이? 네. 뭘 그렇게 여기는 실적이 안 나온 거예요? 계속 지금 좀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업을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본업을. 본업이 좀 잘 안 돼요. 본업을. 게임 회사가 게임을 열심히 해야지. 원래 이 회사가 예전에 한 2,700억 정도 한 3천억 가까이 벌던 기업인데 지금 올해 2분기까지 그냥 누적으로요. 단기 순인 적자가 1,700억이에요. 뭘 그렇게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거기다가 지금 게임은 신작 게임 나와도 예전 같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좀 적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넷마블 그렇게 안 봤는데 안 되겠네. 넷마블이 그 연두색 공룡 같은 거 조만하게 있는 게 그게 넷마블이죠? 연두색 아니? 아니 왜 다 이렇게 또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두색 공룡이 둘리잖아. 그 이 마스코트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넷마블 네, 네. 그래? 맞아요. 공룡. 네. 근데 넷마블이 지금 이렇게 실적도 안 좋고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도 지금 거의 없고 뭐 이런 상황이라 이거죠. 이번에 이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나왔는데 뭐 흥행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예전 작품에 비해서는 좀 그게 떨어지나 봐요. 흥행이 강도가. 근데 그 정도 흥행해가지고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더 높은 좀 성적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가장 컸던 게 마케팅 비용인 것 같아요. 게임은 나오는데 계속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그러니까 인건비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별로 이렇게 파급력은 없고. 예, 그러니까 그게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 넷마블만의 문제는 아니고 게임 업종 전체가 다 그래요, 사실. 지금 IT 회사 전부 다 그래요. 다 왜냐면 비슷한 IT 회사들이 지금 인건비가 엄청 그저 지난번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익률 떨어지는 게 다 인건비 네. 늘어난 거잖아요. 예. 그럼 그 개발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잘 또 베끼면 되는 거. 죄송합니다. 손 넘지 말고. 알겠습니다. 손 넘으면 안 돼. 급해서 그래요 지금. 자, 그러면 또 좋은 리포트들 한두 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그 신한금융의 그 반도체 담당하시죠, 그 최대훈 연구원님이 이제 2016년, 2019년에 그때 반도체가 하락 사이클인 걸 한번 복기를 했어요. 그래야 좀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료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 뭐 반도체가 워낙 안 좋습니다. 뭐 PC, 스마트폰, 이제 서버까지 출하가 좀 예상을 하향하고 있고 전망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고가 제일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좀 재고가 급격하게 좀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마이크론도 설비 투자 줄이는 건 아마 재고 때문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메모리 하락 사이클이래요. 그 메모리 생산 업체들의 재고가 증가하고 수요는 좀 감소하고 이게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좀 반등을 좀 못하는 이유인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업황 반등을 하려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전방에 재고가 소진돼야 되고 매크로죠. 이제 경제 환경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그널이 나와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고 소진 기간이 예전에 2019년도 그때도 좀 되게 안 좋았던 사이클이었는데, 물론 그때는 주가는 올라갔어요 사실. 그렇지만 업황은 꺾이는 사이클이었거든요. 주가가 반대로 가서 그렇지. 그렇지만 네. 그때 재고 소진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그때는 공급이 좀 많았대요. 공급과잉 투자가 많아서. 근데 지금은 공급 부담은 없기 때문에 비슷한 거는 매크로. 그러니까 그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인플레 때문에 수요도나 요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르긴 한데, 최도현 연구원님은 이번에 재고 소진 기간을 한 6에서 9개월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올해 5월부터 서버 주문이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는 주문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제 이번에 한번 바닥 찍고 좀 올라오긴 했는데, 요게 만약에 뭐 사실이라면 뭐 추세 상승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한 올해 말까지는 이제 오르고 내리고 좀 반복하는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매크로 환경이 뭐 더 악화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저점을 깨지는 않는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또 새로운 악재가 나와서 경기가 망가진다. 그럼 이제 저점을 깨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지금 경제 환경상에서는 저점은 좀 지켜주되 좀 박스권에서 한 몇 달 정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게 재고가 줄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재고가 지금 늦는데 이 증가율이 좀 모든 애널리스트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재고 증가율이 좀 둔화돼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그 이건규 그 르네상스 자산운용 네, 그 네, 대표님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방송 들어보니까 반도체 그 이 주가 좀 강하게 올라가려면 가격 하락폭이 좀 둔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막 15%씩. 이게 어느 순간 뭐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5로 줄어들면 또 그것도 하나의 타이밍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인식은 하는데 본격적인 상승은 좀 이런 데이터들을 네. 확인을 할 때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린다는 거는 조금 이게 투자하신 분들이 염두를 좀 해두시고 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리포트 있을까요? 네, 요거는 그 삼성증권의 장정훈 애널리스트인데 약간 좀 길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미국에서 이제 그 통과가 좀 됐잖아요. 네. 근데 질문을 한 7가지로 좀 적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간단히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비우호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간 것 중에 이 법안 중에 뭐 중국을 좀 배제하는 법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중국을 콕 찍어서 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 비우호국이 누구냐 이거는 정확하게 명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해당 중국이겠지 뭐. 예, 근데 이제 중국으로 보는 거죠. 근데 네. 정확한 정의는 국무장관이 정한 해외 테러 조직이나 재무부가 정한 특정 인물, 법무부가 정한 여러 활동, 스파이 활동 여기에 관여되거나 미국의 외교 정책이나 이런데 해로운 활동을 한 단체 이렇게 규정을 했대요. 네. 그래서 국무장관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포괄적인데 뭐 누가 봐도 뭐 중국을 좀 겨냥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중국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보조금 제외 대상을 좀 명시를 했는데 이게 중국 업체를 견제하는 건가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는 건가 이런 또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북미 지역에서 뭐 이렇게 부품을 만들고 광문을 생산을 하면 그게 중국 뭐 그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이게 중국에서 생산된 광물이나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은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것도 좀 해석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정 기업을 이걸 견제하는 건지 중국을 견제하는 건지는 요건 조금 그 어디서 생산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거든요. 미국과 미국 우호국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세 번째가 이제 중국산 배터리형 주요 광물이 보조금 제외 대상이면 네. 양극재 같은 배터리 부품은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냐 이런 건데 어쨌든 법안에 따르면 이 보조금 적용 대상 광물 비율을 좀 맞추지 못하면 절반밖에는 인센티브를 좀 못 챙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박과 분리막은 이번에 배터리 부품으로 정의가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뭐 양극재나 음극재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는데 분리막하고 알루미늄 예, 이번에 배터리 부품으로 이거는 정의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 법안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뭐 중국 걸 써도 사실은 좀 무방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 부품 그러니까 이게 뭐 쓰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보조금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예, 보조금 뭐 불법이다 이런 게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혜택을 이제 못 받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근데 이 알루미늄 박과 분리막은 거기에 좀 빠져 있다. 네. 예, 대상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배터리 재료에 들어가는 광물들 모두 요구 비율을 맞춰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구리는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 광물 중에서 구리는 좀 빠져 있고 몇 프로 이상은 하여튼 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번 법안에는 원재료인 구리는 거론이 안 됐대요. 예. 그리고 중국을 배제하고 보조금 대상 받기가 어려운 게 좀 사실인가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23년 말까지 완성차 제조사는 주요 광물을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서 일단 40% 정도 채워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천연 흑연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정제 물량으로 100% 공급하고 있대요. 전 세계.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쓸 수가 없네요. 중국 거를 안 쓰고 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흑연만 해도 흑연이 안 들어가면 음극재 못 만들잖아요. 네, 또 이제 몽땅 연필 모으기 운동 해야 돼. 옛날에 그거 다 했었어. 연필. 네. 네. 자,
연필 예전에 연필해가지고 볼펜 거기다 탁 끼웠었잖아. 끝까지. 그렇죠. 손이 안 돼갖고. 153 볼펜, 모나일 볼펜. 그렇지. 예, 딱 끼워갖고. 살짝 이제 잘 안 껴지면 이제 불로 슬슬 지지면 이제 네. 너글너글해질 때 그때 빡 네. 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조금 못 받는 기업은 그럼 판매에 차질이 생길까? 7,500달러를 그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기업들에 따라선. 근데 사실 지난 2년 동안 테슬라는 20만 대 이상 판매에 묶여가지고 보조금을 사실 못 받았거든요. 미국에서. 근데도 뭐 거의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기업들이 선택할 몫인 것 같아요. 이 미국 위주로 광물 생산해가지고 비용 부담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거냐? 네네. 아니, 난 인센티브 안 받고 그냥 비용 절감하겠다. 이건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이제 몫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궁금증에 대한 이제 보고서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레포트까지 저희가 좀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일정까지만 일정 하나 볼까요? 오늘은 이제 임시 국무회의가 좀 개최돼서 아마 오늘 중에 8.15 특사가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용 부회장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재용, 뭐 신동빈 네, 뭐 그런 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정치인은 아마 잘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일정으로 그 미국의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좀 발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